우리는 공을 칠 때 그린 주변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네. 그 장애물을 넘기기 위한 캐리 거리를 본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 거리를 알아야지만 장애물들을 넘겨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장에 가서 또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 측정기로 캐리 거리를 꼭 숙지하자. 제가 이번에 한번 샷을 해볼 텐데요. 7번 아이언 캐리 거리가 몇 나가는지를 볼 거예요. 네. 토탈 거리는 절대 보지 않고 내 캐리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모두가 캐리 거리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캐리 오! 캐리 134. 134. 네. 134에 떨어졌네요. 네. 이렇게 스크린에서도 충분히 캐리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부터는 연습장에서 내가 7번 아이언 잡았었을 때 토탈 거리가 아니고 내 캐리 거리가 몇 정도 나가지? 거리가 좀 덜 나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캐리 거리는 꼭 알고 치셔야 돼요. 맞아요. 이 경사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캐리 맞아요. 거리가. 그래서 평지에서도 내 캐리 거리를 숙지해야 되고 내리막 라이에서도 오르막 라이에서도 토탈 거리가 아니고 앞으로는 연습장에서 캐리 거리죠. 그렇죠. 캐리 거리. 네. 캐리 거리를 꼭 숙지해야 된다. 네. 그러면 연습장에서 도대체 스윙 교정할 때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 오늘 이것도 알차네요.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우리가 공 안 맞고 나면 연습장 가야 되는데 근데 연습장에 가면 어떻게 연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윙 교정할 때는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1시간 동안 100개 정도 샷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줄여야 돼요. 100개보다 더 적게 쳐야 되는군요. 네. 연습장에서 굉장히 많이 쳐야지 연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골퍼분들이 많은데 왜 그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네. 로리 맥길로이도 그렇고 연습장에서 혹시 정말 유명한 영상인데 백스윙 갔다가 많이 봤죠. 이거 많이 너무 봤죠. 유명하지 그렇죠. 않나요? 너무 유명하죠. 많이 봤죠. 예. 로리 맥길로이도 연습장 가면 백스윙 갔다가 막 클럽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맞아요. 막 별의별 동작들이 다 다 나와요. 있어요. 네. 과장되게. 네. 근데 이 동작을 왜 하는지 우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연습 스윙을 하고 본샷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몸이 내가 백스윙에서 인아웃으로 치기 위해서 어느 길로 어떤 몸의 형태로 어떤 동작으로 와야 되는지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적어도 두세 번은 연습 스윙 한 다음에 샷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선수들은요 공 한 박스 정도 갖고 오거든요. 네. 그러면 연습장 가서 내 백스윙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운스윙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연습 스윙 많이 해요. 맞아요. 한 샷을 하더라도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샷을 했다가 엄청 한 샷 한 샷에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일단 공 날아가는 것도 잘 안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냐면 다음 공을 빠르게 그쵸, 쳐야 되니까. 쳐야 맞아요, 되니까요. 맞아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순식간에 공을 허겁지겁 보지 않고 심지어 그립도 안 풀고 바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 이 골프가 정말 예민하잖아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말 기울여야 돼요. 맞아요. 집중을.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스윙 교정을 할 때는요. 타이거 우즈도 로리 맥길로이도 연습 스윙을 정말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맞아요. 연습장에서는 연습 스윙을 리허설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연습 스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백스윙을 고치시는 분들은 백스윙에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꾸 몸에다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백스윙 때 만약에 들리시는 분들은 내가 백스윙 때 이렇게 숙여져 있어야 돼. 자꾸 몸에다가 기억시키는 훈련을 하고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앞서 연습 때 공태현 프로한테 레슨을 받았는데요. 그 연습 맞아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백스윙 때 너무 왼발에 있어서 오른발로 갔다가 오른발의 중심에 있는 느낌을 여러 번 느껴볼 거예요. 네, 맞아요. 오른발에 확실하게 갔다가 여러 번 연습 스윙 해보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왼발 뒤꿈치 살짝 떨어지고요. 네. 네. 네.
좋아요, 오, 좋아요. 굿샷. 정말 하나를 쳐도 그 동작을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치는 게 느껴지는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해서 공을 정말 빨리 쳐요. 그래서 오. 1시간 치는데 정말 150개씩 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공을 빼놔요. 60개를 미리 빼놔서 와. 이것만 치자 진이야 아. 하면서 치고 오히려 오히려 많이 칠까봐. 네, 너무 자신감이 많이 싸우고. 칠까 봐요. 진이야 아. 오늘은 이것만 쳐 하고 만약에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을 하고 싶으면 음. 그땐 빨리 쳐요. 아. 네, 조금 더 좀 박동수를 올리면서 빨리 치는데 스윙을 고칠 때는 무조건 천천히 치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싶어요.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스피드를 늘리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선수들끼리는 연습장에서 바로바로 치기 위해서 공도 이렇게 놔줘요. 맞아요. 저것도 본 적 맞아요. 있어요. 저 본 적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연습장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마지막으로 저의 꿀팁인데, 오.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아이언 들면 아이언만 쳐요. 네, 그렇죠. 한 가지 네, 클럽으로만 한 가지만 쳐요. 그쵸, 많이 원클럽 치죠. 챌린지 그게 이렇게 왜 해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왜요? 그 공이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타에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 공이 두 번, 세 번 잘 맞았다. 이건 됐어. 아니 다음 그래서 레슨 받으러 오면 클럽을 두세 개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도 이 다음 샷은 공이 잘 맞을까? 이 다음 샷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 클럽이 안 끝나요. 한 클럽에서 끝나게 되는데 코스에 나가면요. 한 클럽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14가지 클럽을 우리가 잘 써서 쳐야 되는데 연습장에서도 충분히 랜덤하게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샷을 해준다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연습까지 하냐면 샵 코스 나가게 되면 파4 있고 파3 있고 뭐 파5까지 있는데 네. 맞아요. 클럽별마다 내가 잘하고 싶은 시합을 연상하면서 내가 첫 번째 홀에서 드라이버 치고 7번 아이언 쳤는데 이걸 연상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오. 진짜 중요해요. 네, 만약에 오른쪽에 해저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을 잘라서 맞아요. 왼쪽에다만 목적을 가지고 치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골프 선수들은 많이 할 텐데 이 코스에 대한 상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한번 많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상상을 해보냐면 내가 이 첫 홀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 너무 긴장되는 상황에서 정말 잘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빗대자면 친구분들하고 내기를 치러 갔는데 오늘 정말 잘하고 싶을 때 정말 이기고 싶을 때를 연상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긴장감을 계속 줘야 돼요. 연습할 때 중요하죠. 이 골프라는 게 꼭 시합만 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합만 긴장되는 게 아니고 라운드 자체가 긴장이 돼요. 맞아요. 잘하고 맞아요. 싶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연습을 할 때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반을 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시안 게임 골프 단체전 최종 라운드 마지막 네. 홀입니다. 파3 홀이고요. 긴장되는데요? 네.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긴장감 연습을 좀 했었어야 됐네요. 은을 따가지고. 지금 뭐 네. 금메달 한 적은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정말 많이 하고 거의 노트에다가 그림을 빼곡하게 그리면서 코스를 연상하면서 막 갤러리도 그려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 우승할 때 어떤 퍼트를 할 건지 어떤 미스샷에서 어떻게 리커버를 할 건지 거의 대처하는 연상까지도 하면서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마 공태현 프로나 정말 많이. 박진희 프로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죠. 전 같은 경우 이제 티샷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 1번 홀이야. 1번 홀 떨리잖아요. 오케이, 확실한 페이드로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코스야. 그런데 여기는 페어웨이고 여기는 러프야. 저만의 점수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샷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습장이요. 긴장돼요. 오. 그리고 거기서 긴장감이 오니까 연습장에서 안 좋은 습관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연습장에서 내가 필드에서 나오던 안 좋은 습관도 나오고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아까부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시청자분도 한 가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드라이브님께서 네. 그러면 연습장을 갈 때 도대체 몇 층에 어느 위치에서 연습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이
정말 좀 있었던 게 무조건 1층 중앙 사실 기다리는데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네. 아마추어 골퍼들에는 가장 좋은 명당으로 저는 생각은 야.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같은 생각하고 있을 것 와, 같은데. 요거 할 얘기 이게- 너무 많은데. 네. 이게 정말 할 얘기가 정말 아. 많은 게 내가 잘 맞고 네. 어느 날 잘 맞았던 타석이 있으면 항상 그곳만 가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골프 인구가 정말 많아져서 만약에 타석이 앞뒤로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원하는 층수는 정할 수 있어요. 아 보통 정해지죠. 네, 그래서 연습장에 가면 앞뒤로 좌석이 없는데 층수를 차라리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 왜 그러냐면 보통 연습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다보는 오르막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네. 몇 층 가서 연습을 할까요? 저희 무조건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요. 무조건 꼭대기요. 전 무조건 3층, 4층 가요. 저도 3, 4층. 1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나요? 아. 1층에서 연습 안 한 지가 네. 10년은 넘은 것 저도 같은데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저도- 무조건 꼭대기요. 저도 3층 거의 무조건 오르막이다. 평지면 괜찮아요. 네. 평지면 1층 좋은데 오르막이다 싶으면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골프 자체가 시각적인 운동이거든요. 네. 본능적인 운동인데 어드레스를 해요. 근데 이 왼쪽에 오르막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왼쪽을 볼 때마다 몸이 뒤집어져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공을 높이 띄우고 싶은 이 본능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3층을 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오르막을 치면서 몸이 자꾸 들려요. 맞아요. 들리고 몸이 뒤집어져요. 아. 그래서 선수들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연습장에 가면 앞뒤보다도 위아래를 체크하고 오르막 연습장에서는 3층에서 공을 치고 나서 위로 올려다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을 치고 나면 나의 몸들이 치고 이렇게 정면을 봐줘야 돼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이 지금 연습장에서 몇 층에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마 선수들 그리고 상급자분들이 정말 공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